김희석의 멀리 보는 투자 시간입니다.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에 김희석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있었는데 오늘 또 코너 타이틀을 바꿨거든요. 네네. 멀리 보는 투자, 어떤 의미의 코너를 마련해 주실 예정이세요? 예, 멀리 보는 투자는 이제 조금 전에 자동차 업종 오늘 특집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일단 자동차 산업 업종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갑론을박하는 게 향후 성장성입니다. 그런데 향후 성장성이 있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을 발굴을 해서 조금 호흡을 길게 하지만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쪽, 특히나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 네. 산업들이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다음에 그 산업 내에 일단은 좀 지켜볼 만한 실적이 좀 우량한 종목군으로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도 보지만 단기적으로도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맞습니다. 실적의 성장성까지 예, 있다니까 뭐 사박자까지 맞아 떨어지는 기업들이 맞습니다. 아닐까 예, 예. 싶은데 오늘은 어떤 업종을 준비를 하셨어요? 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작년 말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인데요. 사이버 보안 쪽입니다. 디지털 네. 보안이라고 하죠. 야, 디지털 보안은 2022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전 세계 CEO들이 세계 올해 이제 최고 화두로 이제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냐 이제 설문을 했는데 네. 1위가 사이버 보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의외스럽죠. 그러네요. 원래 지금 가장 큰 부분이 팬데믹 이제 전염병이나 기상이변,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지정학적 위치.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을 비롯한 각종 금융 경제 환경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밀리고 1위가 사이버 보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기업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이버 보안,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정부 측면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 내년 사이버 보안 예산을 1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자면은 13조 3천억 원으로 편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지금 한 예. 상태라고요. 지금 2025년까지 이제 사이버 보안 시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성장되는 업종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조적인 성장 기업들은 예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업체들 그다음에 뭐 게임주들도 그렇고 큰 성장을 가져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구조적 성장주였습니다. 근데 사이버 보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5월 달에 바이든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일단 사이버 보안 쪽으로 특히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이제 작년 8월이었죠. 8월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글로벌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CEO 20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쪽에 좀 강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200억 불, 그 다음에 구글은 한 100억 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 예산이 1년 예산이 188억 불인 걸 생각하면 가히 파격적이죠. 그렇게까지 그러네요.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연평균 15%에서 한 30%까지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시장이 가장 폭발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는 초동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초동기에 좀 성장하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니까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따라갈 텐데 맞습니다. 일단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민간 쪽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또 이들 큰 기업들이 인수를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부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사이버 보안에 열을 올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현재는 시장이 최근에 보면 데이터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들을 재가공하고 결국은 그게 우리가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파급 효과도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작년이었죠. 사이버 랜섬웨어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 최대 석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같은 경우도 며칠 동안 가동이 중단됐고 최대 육가공 업체인 JBS도 며칠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이었죠. 기밀 데이터가 190기가바이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출돼가지고 네. 한번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젠 정부적으로 그다음에 각 기업별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매출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지금 통틀어서 사이버 보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이버 보안 내에서도 내에서. 세부적인 업종들이 있겠죠? 그래 볼까요? 예. 일단 사이버 보안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비즈니스 관련 잡지죠. 가트너사에서 특히나 관심을 봐야 될 것 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EDR하고 DRM이라고 하는 쪽인데요. 일단 DRM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보안 시스템입니다. 한 예로 뭐냐면 문서가 딱 나가면 네. 바깥에서 그 문서나 그 내용을 갖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유출돼 있는 모든 문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암호화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굉장한 기술력이고 그게 고난이도의 기술력입니다. DRM 쪽은 우리나라의 국내 업체 중에 뭐 파수라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DR이라는 쪽은 단말기 이상행위 시스템입니다. 단말기에 이상 징후가 시스템이 있으면 네. 그걸 차단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EDR 관련 기업들은 조금 전 후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기업들을 지금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세요, 일단? 맞습니다. 오늘 일단은 코너를 가져가면서 네. 결국은 호흡을 크게 가지고 멀리 보자고 했지만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도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나오고 구조적인 성장이 되는 기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것은 미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뭐 좀 해외 기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좀 관심을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EDR 시장, 특히나 이제 단말기 이상행위 징후군을 포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쪽 시장은 현재 동사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60조 원이 될 정도예요. 9분기 연속으로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 향후에도 가장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춘지 선정을 했는데 미래의 유망 기업이 1위에 올라갔습니다. 1위요. 그냥 예. 다른 업종군들 다 그렇죠. 합쳐서. 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가장 그래도 이쪽은 사이버 보안이 그래서 앞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각광받는 그런 쪽에 일단은 업종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PSR이 원래 평균적으로 3년 평균이 35배인데 현재 25배 수준이라서 아직까지 성장성이 있고요. 최근 5년간 매출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조금 한번 호흡을 길게 짧게 한번 다 같이 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국내 기업은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EDR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를 말씀드렸고 네. DRM이라 해서 문서가 나가면은 전부 다 보안이 된다는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1위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에서 일단 계속 해왔고 근데 거기에 기술력을 글로벌에서 1, 2등을 같이 다룬다면 결국은 파수라는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파수는 삼성 SDS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인데 분사되어 있는 인원들이 나와서 만든 기업이고 기술력은 일단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거의 준하는 정도입니다. 네. 국내에 있는 보안 업체들이 미국 시장, 미국 보안 시장이 본토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거의 드문데 파수가 거의 이제 유일무이하게 진출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 GE에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출은 특히 국내 시장보다는 더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을 좀 보시면요. 네. 일단 작년에 최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42억 났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영업이익의 대략적으로 한 200%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업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5년간 10배 증가했는데 파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한 200% 증가한 12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한 18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은 적정 뭐 PER이 뭐 20배, 25배를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그러면 시가총액이 적정한 게 한 3천억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정도면 그러네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고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두 개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 하나, 네. 국내 기업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파수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적 VI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 장중 변동성이니까 좀 잠잠해지고 네네. 접근을 맞습니다. 하시면 예,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이버 보안 업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